그래. 오늘은 인사 아빠가 교회 뭘 한대요. 그래서 빨리 읽어야 돼요. 자, 1분 안에 다 읽어야 돼요. 알겠죠? 얘들아, 잘 자고 좋은 꿈 꿔라. 50분 안에 다 읽어야 돼. 사랑해. 맞아. 개부장이. 30분이었지? 30분. 시간이 30분도 안 남았어 지금. 진짜? 읽을게. 응. 나무 의사 딱따구리. 딱따구리의 생태. 딱따구리는 나무 속에 사는 벌레를 먹어요. 딱따구리는 어떻게 나무에 매달릴까요? 나무의 구멍은 어떻게 낼까요? 여러 동물들이 모여 사는 산이 있었어요. 언제부터인지 산에 사는 나무가 하나씩 둘씩 말라 죽었어요. 동물들이 모여서 걱정을 했어요. 이러다가 민둥산이 될지도 몰라. 여우 할머니가 캥캥거렸어요. 우리들은 무얼 먹고 살지? 다람쥐들이 쫑알거렸어요. 우리는 둥지를 틀 곳이 없어질 거야. 까칠한 까마귀가 깍깍거렸어요. 큰 비가 내리면 어떻게 하지? 나무가 없으면 산이 무너질 거야. 멧돼지 아저씨가 꿀꿀댔어요. 너구리 할아버지께 여쭈어보자. 그래. 너구리 할아버지는 아실 거야. 동물들은 너구리 할아버지를 불러왔어요. 너구리 할아버지는 나무를 꼼꼼히 살펴보았어요. 오라! 벌레들이 나무 속을 갉아먹었구나. 그래서 나무가 시드는 거야. 그럼 벌레들을 어떻게 잡지요? 까투리 아줌마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글쎄. 너구리 할아버지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벌레들을 어떻게 잡지? 동물들은 다시 와글와글 떠들어댔어요. 걱정 마. 내가 나무를 흔들면 벌레들이 다 떨어져 죽을 거야. 곰 아저씨가 으스대면서 나섰어요. 끙끙. 곰 아저씨가 나무를 안고 흔들어댔어요. 벌레들은 나무 속에서 꼼짝도 안 했어요. 저리 비켜. 내가 소리를 지르면 벌레들이 달아날 거야. 이번에는 범이 뽐내면서 나섰어요. 범이 한참을 했지. 따웅따웅. 이 못된 벌레들아. 안 나가면 잡아먹을 테다. 범이 큰 소리를 쳤어요. 벌레들은 끄떡도 안 했어요. 휙. 매가 날아왔어요. 모두 비켜. 내가 날카로운 부리로 벌레를 잡을게. 쿡쿡쿡. 매는 세차게 나무를 쪼았어요. 벌레들은 더 깊이 숨어버렸어요. 왜 이렇게 시끄럽지? 부엉이 할아버지가 낮잠을 자다가 일어났어요. 나무 속에 벌레가 있어요. 그러면 딱따구리를 데려와야지. 부엉이 할아버지가 하품을 하면서 말했어요. 동물들은 불이 나게 딱따구리를 불러왔어요. 딱딱딱. 딱따구리가 부리로 나무를 두드렸어요. 여기에 벌레가 많구나. 딱따구리는 날카로운 발톱으로 나무를 움켜잡고 빳빳한 꽁지깃으로 중심을 잡았어요. 딱따다닥, 딱따다닥. 딱따구리는 나무에 매달려서 구멍을 뚫었어요. 그리고 벌레들을 몽땅 잡아먹었어요. 시들었던 나뭇잎들이 다시 싱싱해졌어요. 와, 딱따구리 만세! 동물들은 모두 얼싸안고 좋아했어요. 딱따다닥 딱따구리 숲속의 의사. 날카로운 발톱으로 나무를 잡고 단단한 부리로 나무를 쪼면
꼭꼭 숨은 벌레들도 벌벌 떨지요. 딱따구리는 어떻게 구멍을 팔까요? 딱따다닥 따르르르. 무슨 소리일까요? 딱따구리가 부리로 나무에 구멍을 파는 소리예요. 딱따구리는 나무 속에 사는 벌레를 잡아먹고 살아요. 딱따구리는 어떻게 나무에 구멍을 낼까요? 딱따구리는 어떻게 나무에 매달릴까요? 딱따구리는 다리가 짧고 아주 튼튼해요. 그래서 나무에 매달리는 힘이 무척 세답니다. 새들은 보통 발가락 4개 가운데 하나만 뒤로 나 있지만 딱따구리는 발가락이 앞뒤로 2개씩 나 있어요. 그래서 발가락으로 힘있게 나무 줄기를 움켜잡을 수 있지요. 발톱도 아주 날카롭게 구부러져 있어서 발톱을 나무 껍질에 박으면 나무 줄기에 더 잘 매달릴 수 있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딱따구리 꽁지에는 빳빳하고 곧은 깃이 있어요. 가운데 깃은 더욱 빳빳해서 나무 줄기에 매달릴 때 몸을 잘 받쳐주지요. 딱따구리는 발가락이 앞뒤로 2개씩 나 있어요. 꽁지에는 빳빳하고 곧은 깃이 나 있어요. 딱따구리는 어떻게 벌레를 잡을까요? 딱따구리는 부리가 곱고 매우 단단하게 생겼어요. 목과 머리에 힘을 주고 단단한 부리로 망치질하듯이 나무를 쪼아서 구멍을 파지요. 구멍을 파고 나면 혀를 길게 내밀어서 벌레를 끄집어낸답니다. 딱따구리는 혀가 아주 길어요. 혀 끝에는 갈고리 같은 가시가 있어서 나무 속에 있는 벌레를 꺼내기 쉽답니다. 혀가 머리뼈를 돌아서 길게 뻗어 있어요. 벌레를 잡을 때는 혀를 길게 내밀어요. 딱따구리는 혀를 길게 내밀어서 벌레를 끄집어내요. 딱따구리는 나무 의사예요. 추운 겨울날 눈 쌓인 산에 가면 딱따다닥 딱따다닥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딱따구리가 구멍을 파는 소리예요. 나무에다 구멍을 파면 나무에 해로울 것 같지만 오히려 이롭답니다. 하늘소 애벌레와 번데기는 나무 줄기 속에서 살면서 나무 속을 파먹고 살아요. 그러다 보면 나무가 말라 죽거나 바람에 부러지고 말아요. 딱따구리는 개미나 하늘소처럼 나무 속에 집을 짓고 알을 낳는 벌레들을 잡아먹어요. 벌레를 잡아주면 나무는 스스로 구멍을 메우고 싱싱하게 자라나요. 그래서 딱따구리를 보고 나무 의사라고 한답니다. 딱따구리는 벌레를 잡아주고 나무는 딱따구리에게 먹이와 보금자리를 주지요. 딱따구리는 나무 속에서 사는 벌레들을 잡아먹어요. 딱따구리는 어떻게 둥지를 틀까요? 딱따구리는 둥지도 나무에 구멍을 파서 만들어요. 둥지를 만들 때는 벌레를 잡을 때보다 구멍을 크게 파요. 모양도 깔끔하게 다듬어요. 암컷과 수컷이 번갈아 가면서 구멍을 파는데 둥지를 만들려면 보름이나 한 달쯤 걸린답니다. 둥지에서 알도 낳고 새끼도 키우지요. 새끼를 키우고 나면 암컷과 수컷은 서로 다른 둥지에서 살아요. 둥지에 빗물이 새거나 다른 동물에게 보금자리를 빼앗기면 새로 둥지를 틀지요. 딱따구리가 구멍을 파요. 까막 딱따구리 둥지예요. 여러가지 딱따구리 둥지. 둥지의 크기나 생김새는 딱따구리마다 조금씩 달라요. 오색 딱따구리와 새 딱따구리 둥지는 공처럼 둥글고 까막 딱따구리 둥지는 길쭉하고 둥근 모양이에요. 딱따구리는 겨울을 어떻게 날까요? 여름에는 먹이가 될 만한 벌레가 많아요. 그래서 나무에 구멍을 크게 내지 않아요. 쉽게 벌레를 잡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추운 겨울이 오면 벌레들은 나무 속으로 깊이 들어가지요. 그래서 딱따구리도 겨울에는 구멍을 깊게 파야 해요. 겨울철 산속에서 딱따구리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는 까닭도 이 때문이에요.
딱따구리가 나무 틈에 도토리를 끼워 놓고 파먹었어요. 딱따구리는 어떤 나무에 둥지를 틀까요? 딱따구리가 둥지를 지으려면 힘이 많이 들어요. 단단한 나무를 뚫어야 하니까요. 그래서 딱따구리는 죽어가는 참나무나 구루터기에 둥지를 파요. 나무가 덜 단단하니까요. 딱따구리 둥지는 다른 새들의 보금자리가 되기도 해요. 소쩍새나 올빼미는 딱따구리가 만든 나무 구멍을 둥지로 빌려 쓰기도 하지요. 딱따구리가 벌레를 잡으려고 나무를 쪼았어요. 꼭 가야 하니? 철새와 텃새. 새들은 왜 철 따라 옮겨 다닐까요? 우리나라에는 어떤 철새들이 날아올까요? 또 어떤 텃새들이 우리나라에 살고 있을까요? 강가에 숲이 있었어요. 숲에는 새들이 모여 살았어요. 어느 해 겨울이었어요. 사나운 독수리가 강가로 날아왔어요. 독수리는 오자마자 새들을 잡아먹었어요. 새들은 모두 벌벌 떨었어요. 이대로 있다가는 다 잡아먹힐 거야. 참새들이 한자리에 모였어요. 힘을 모아서 독수리를 쫓아내야 해. 그럼 다른 새들도 불러 모으자. 그래, 그래. 참새들은 모두 흩어졌어요. 까치야, 까치야. 참새가 까치네 집을 찾아갔어요. 우리 함께 독수리를 쫓아내자. 참새가 말했어요. 어떻게? 우리는 힘이 없잖아. 까치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러니까 힘을 모아야지. 참새가 씩씩하게 말했어요. 좋아, 그럼 고니 아줌마에게 가보자. 참새와 까치는 고니를 찾아갔어요. 고니는 강을 막 떠나려는 참이었어요. 아줌마, 어디 가세요? 참새가 물었어요. 이사를 간단다. 고니가 말했어요. 그럼 누구랑 독수리를 쫓아내지요? 못 도와줘서 미안해. 봄이 오기 전에 고향으로 돌아가야 하거든. 고니가 말했어요. 청둥오리 아저씨는 도와주실 거야. 참새랑 까치는 조심조심 강으로 날아갔어요. 차례차례 줄을 맞춰야지. 푸드득 푸드득 청둥오리들이 떼지어 날아오르고 있었어요. 아저씨네도 이사가요? 참새가 놀라서 외쳤어요. 그래, 고향으로 돌아가야 해. 여기서는 겨울에만 산단다. 청둥오리들은 하늘 높이 날아가 버렸어요. 따오기 할머니는 도와주실 거야. 참새랑 까치는 소나무 숲으로 갔어요. 따오기 할머니, 우리 좀 도와주세요. 미안하구나. 나는 곧 고향으로 떠나야 해. 올빼미 할아버지에게 가보렴. 할아버지는 늘 여기에서 살거든. 따오기가 말했어요. 참새랑 까치는 불이 나게 올빼미를 찾아갔어요. 올빼미는 쿨쿨 잠을 자고 있었어요. 올빼미 할아버지, 올빼미 할아버지, 어서 일어나세요. 까치가 올빼미를 흔들었어요. 깨워도 소용없어. 올빼미 할아버지는 낮에는 잠만 자. 꿩이 보고 말했어요. 그럼 누구랑 독수리를 쫓아내지? 참새가 털썩 주저앉았어요. 힘을 내. 텃새들을 불러모으면 되잖아. 꿩이 말했어요. 텃새들이 모였어요. 어떻게 독수리를 쫓아내지? 우리 함께 소리를 지르자. 까마귀가 말했어요. 그러면 독수리가 시끄러워서 도망갈 거야. 종다리랑 딱따구리도 맞장구 쳤어요. 짹짹짹, 깍깍, 깍깍깍, 꾹꾹꾹, 딱딱딱, 쫑쫑쫑, 삐삐삐, 구구구, 꽝꽝꽝.
새들은 숨어서 힘껏 소리를 질렀어요. 아이고 시끄러워. 독수리가 귀를 틀어막았어요. 새들은 쉬지 않고 울어댔어요. 해가 저물었어요. 새들은 모두 목이 쉬어버렸어요. 그때 올빼미랑 부엉이가 거들었어요. 우, 부엉부엉. 새들은 다시 힘을 내 소리쳤어요. 짹짹, 깍깍, 꽝꽝. 아이고 못 살겠다. 독수리는 꽁지가 빠지게 달아났어요. 우리나라에 사는 철새와 텃새. 철 따라 이리저리 옮겨다니며 사는 새를 철새라고 해요. 멀리 날아가지 않고 한 군데에서 털을 잡고 사는 새를 텃새라고 하지요. 우리나라에는 어떤 철새와 텃새들이 살고 있을까요? 우리나라에 날아오는 겨울 철새. 늦가을이면 오리, 고니, 기러기, 두루미, 독수리들이 우리나라로 날아와요. 고니나 오리는 시베리아에서 살다가 겨울이 되면 추위를 피해서 남쪽에 있는 우리나라로 내려와요. 너무 추운 곳은 먹이도 없고 살기도 힘들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봄이 되면 다시 시베리아로 돌아가서 알을 낳고 새끼를 기르지요. 시베리아 같은 북쪽 지방은 여름이 되면 낮이 길어서 하루 종일 먹이를 잡아서 새끼를 잘 키울 수 있어요. 텃새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참새랑 까치는 우리나라에서 털을 잡고 산다고 텃새라고 해요. 까마귀, 꿩, 올빼미, 종다리, 맷비둘기도 모두 텃새예요. 참새는 추위도 잘 견디고 먹이도 아무거나 잘 먹어요. 여름에는 곤충을 잡아먹고 가을에는 곡식이나 나무 열매를 먹고 살아요. 또 새매나 굴뚝새처럼 여름에 알을 낳을 때가 되면 높은 산으로 깊이 들어가는 새도 있어요. 가을이 되면 다시 낮은 곳으로 내려와서 이듬해 봄까지 살아요. 우리나라에 날아오는 여름 철새. 봄에는 남쪽에서 여름 철새들이 날아와요. 제비, 뻐꾸기, 꾀꼬리, 뜸부기, 찌르레기들이지요. 제비는 따뜻한 4월에 우리나라에 와서 알을 낳고 새끼를 키워요. 10월쯤 되어 선선한 바람이 불면 날갯짓을 갓 배운 어린 새끼들을 데리고 따뜻한 남쪽으로 떠나지요. 멀리 필리핀이나 타이까지 날아가는 제비도 있다고 해요. 또 도요나 물대새는 다른 곳으로 가다가 잠시 우리나라에서 쉬어가는 나그네 새예요. 철새들은 어떻게 길을 찾을까요? 철새들은 해마다 갔던 길을 따라서 날아갔다가 돌아오지요. 낮에 날아가는 새들은 해를 기준으로 삼고 밤에 날아가는 새들은 별자리를 보고 방향을 잡는다고 해요. 강이나 골짜기나 산맥이나 해안선을 따라서 날아가기도 해요. 새들이 어떻게 길을 찾는지 다 밝혀진 것은 아니랍니다. 철새들은 날아가는 방법도 달라요. 기러기나 고니같이 몸집이 큰 새들은 낮에 V 모양으로 줄을 지어서 한꺼번에 날아가지요. 나이가 많고 힘이 센 기러기가 맨 앞에서 길잡이를 하면서 위험에 빠지지 않게 무리를 이끌어요. 몸집이 작은 새들은 밤에 무리를 지어 날아가지요. 아기 물방울의 여행. 물의 순환. 물은 끊임없이 돌고 돌아요. 물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흘러갈까요? 또 물은 어떤 일을 할까요? 들판에 오래오래 가뭄이 들었어요. 아기 풀무치는 몹시 목이 말랐어요. 하지만 마실 물이 없었어요. 바람님, 나는 물이 되고 싶어요. 내가 죽거든 물이 되게 해주세요. 아기 풀무치는 지나가는 바람에게 빌었어요.
아기 풀무치는 죽어서 땅속 깊이 묻혔어요. 아기 풀무치는 바라던 대로 물이 되었어요. 깊은 땅속에는 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너도 이리 와. 우리와 함께 흐르자. 흐르는 물이 아기 물방울을 불렀어요. 아기 물방울은 다른 물방울들과 한 몸이 되었어요. 어느 날 아기 물방울은 땅 위로 올라왔어요. 퐁퐁퐁 산에서 솟아나는 옹달샘으로 나왔어요. 아기 물방울은 아래로 흘러 내려갔어요. 우리는 어디로 가는 거야? 아기 물방울이 물었어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가. 다른 물방울들이 말했어요. 아기 물방울은 골짜기 아래로 흘러 내려갔어요. 야, 시원한 물이다. 송사리가 아기 물방울을 꿀꺽 삼켰어요. 아기 물방울은 송사리 입으로 들어갔어요. 뻐끔 뻐끔. 아기 물방울은 아가미로 다시 빠져나왔어요. 왜 물을 마셨다가 뱉지? 아기 물방울이 물었어요. 송사리는 그래야 숨을 쉴 수가 있어. 다른 물방울들이 대답했어요. 아기 물방울은 큰 강으로 흘러갔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곤두박질을 쳤어요. 아유, 무서워. 아기 물방울은 겁에 질렸어요. 놀라지 마. 우리가 금방 전기를 만들어냈어. 다른 물방울들이 말했어요. 정말? 어떻게? 아기 물방울이 물었어요. 수렵발전소를 지나왔거든. 다른 물방울들이 대답했어요. 수박밭에 물을 주어야겠어. 사람 목소리가 들렸어요. 첨벙. 아기 물방울들이 물통에 실려 올라갔어요. 철철철. 아기 물방울은 수박밭에 떨어졌어요. 아, 시원해. 수박은 뿌리로 아기 물방울을 빨아들였어요. 아기 물방울은 줄기를 타고 수박 속으로 들어갔어요. 아기 물방울은 오래오래 수박 속에서 머물렀어요. 통통통. 야, 잘 익었다. 순이가 수박을 두드리면서 말했어요. 쩍. 수박이 갈라졌어요. 사각사각, 서걱서걱. 순이가 수박을 먹었어요. 아기 물방울은 순이 입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목구멍을 지나 빨간 핏줄로 들어갔어요. 아기 물방울은 깜깜한 몸속을 흘러다녔어요. 아기 물방울은 땀구멍으로 빠져나왔어요. 땀이 되어 살갗에 맺혔어요. 아유, 더워. 순이가 부채질을 했어요. 아기 물방울은 몸이 점점 가벼워졌어요. 아기 물방울은 훌쩍 공중으로 떠올랐어요. 둥실둥실 하늘로 올라갔어요. 아이, 추워. 높이 올라갈수록 점점 추워졌어요. 우리 함께 모이자. 물방울들은 옹기종기 모여들었어요. 아기 물방울은 구름이 되었어요. 물방울들은 자꾸자꾸 모여들었어요. 구름은 점점 무거워졌어요. 후두둑 후두둑. 물방울들은 비가 되어 아래로 떨어졌어요. 아기 물방울도 비가 되었어요. 아기 물방울은 바다에 떨어졌어요. 바다는 무척 넓었어요. 내가 바닷물이 되었나봐. 아기 물방울은 바닷물이 된 게 자랑스러웠어요. 물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갈까요? 물은 끊임없이 돌고 돌아요. 빗물은 땅에 스며들어 샘물이 되고, 샘물은 흘러서 강으로 가요. 강물은 흘러서 어디로 갈까요? 또 물은 어떤 일을 할까요? 논밭에 내린 비는 곡식과 채소가 마시고, 산에 내린 빗물은 나무와 들꽃이 마셔요. 시원하다. 식물이 마시고 남은 빗물은 땅으로 스며들어 지하수가 돼. 하수도에서 나온 빗물은 강으로 흘러가요.
댐은 비가 오랫동안 오지 않아 논밭이 마를 때 쓰려고 만들어요. 또 전기를 얻으려고 만들어요. 여기는 물을 걸러내는 하수 처리장이야. 강물은 흘러서 바다로 가. 물은 어떻게 돌고 돌까요? 물은 수증기가 되어 하늘로 올라가요. 하늘로 올라갈수록 기온은 낮아져요. 하늘로 올라간 수증기는 식어서 다시 물방울이나 얼음이 되지요. 물방울과 얼음 알갱이들은 모여서 구름이 된답니다. 구름은 서로 뭉치면서 점점 크고 무거워져요. 그러면 더는 하늘에 떠 있지 못하고 떨어지지요. 이것이 바로 비랍니다. 눈이나 우박이 되기도 해요. 빗물은 땅속이나 식물의 뿌리로 스며들어요. 또 흙이나 바위 틈으로 스며들었다가 샘물이 되기도 해요. 샘물은 시내로 흘러가고 시냇물은 강으로, 강물은 바다로 흘러가요. 이렇게 물은 하늘로 올라갔다가 다시 땅이나 강이나 바다로 돌아오는 여행을 되풀이한답니다. 물은 어떤 일을 할까요? 식물이 싹트고 자라려면 물이 필요해요. 동물도 마찬가지예요. 물은 모든 생물에게 생명을 넣어주지요.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 때도 쓰여요. 사람들은 강물을 막아서 댐을 만들기도 해요. 댐은 홍수를 막기도 하고 가뭄이 들었을 때 물을 대기도 하지요. 물은 높은 곳에서 떨어질수록 힘이 커진답니다. 이런 물의 힘을 이용해서 전기를 만들어 쓰지요. 물은 흙이나 바위를 멀리까지 나르기도 하고 새로운 골짜기를 만들기도 해요. 이렇게 사람이나 동물이나 식물은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요즘은 물이 점점 더러워지고 있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물을 아끼고 깨끗이 해야겠지요? 강물은 깨끗하게 걸러져 우리가 사는 집으로 와요. 우리가 쓰고 난 물도 다시 강으로 흘러가지요. 정수장은 강물을 깨끗이 걸러서 집으로 보내주지요. 하수 처리장은 쓰고 버린 물을 걸러내어 다시 강으로 돌려보내요.